얘들아. 여기서부터 보자. 쌤이랑 같이 체크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 너네도 색깔펜 들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들아 사회지면은 배경 지식 좀 쌓아놔야 되거든. 늘 연계돼서 고1, 고2, 고3 거 선생님이 한꺼번에 보면 늘 같이 나오니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 유언등과 같은. 자, 얘들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거하는 거는 묶어버리거든. 이런 거를 자, 이제부터 다 뭐라고 할 거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자, 그럼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법률 효과가 일어나야 되네. 아, 그러면 우리는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효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요게 이번 지문의 포인트야. 그러면 성립 요건과 자, 이 조건이 있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이게 바로 조건이네요. 그럼 성립 요건이 뭔지, 효력 요건이 뭔지 볼 거네. 그러면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어. 너네 생각보다 서론을 잘 안 읽으시거든. 그러면 사회지문은 앞으로 나오는 고이고사 올라가서도 변함없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서론 잘 확인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영어 모의고사 풀듯이 대충 서론 훅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대. 그럼 효력 요건은 또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 아, 그러면 성립 요건이 갖춰져서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갖춰져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를 갖춰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서론이었어. 그러면 서론은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서론은 보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어에 대한 정의를 갖춰주거든. 그럼 여기서 정보를 잘 제공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럼 문제가 안 일어나면 더 이상 문제 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뒤집는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줘.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문제시되는 상황이 이거네. 행위는 성립인데 효력 요건이 불충분.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지 않아 버리겠죠. 너무 당연한 말을 여러 번 적었어. 그러면 유효해 안 해? 안 해. 그거를 어떻게? 무효가 돼버린다. 됐나요? 그럼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자, 체크. 특정인의 무효 주장 없이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조건이 여러 개 있네.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어도 되고요. 기간이 경과해도 상관이 없대. 어떨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 뭔가 문제 나올 것 같죠?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그럼 한편 또 우리는 지금 무효를 계속 봤거든? 여기서는 이제 취소를 볼 거래. 취소가 먼저 한번 보자. 취소는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했다가 발생했으면 얘들아 봐봐 효력을 발생했다 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갑자기 성립한 당시 소급하여 효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무효랑 같아 달라? 달라. 무효는 애초부터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얘는 효력이 발생한 거는 했는데 잃게 되는 경우야. 그걸 우리를 취소라고 할 거야. 공통점, 차이점, 구분 잘하시면 국어 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잠깐만. 녹화가 잘 되고 있네. 자,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자, 얘들아 잠깐 체크해볼까?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말을 꼭 비문학 지문을 요즘은 되게 길게 낸다고 했었잖아. 길게 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 같은 말을 다른 말로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러면 효력이 무효와 같아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효력이 무효와 같아진다. 이 무슨 말이야? 효력이 무효. 자, 어떻게? 무효로 올라가면 되지. 법률 행위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무효와 같아진다는 얘기는 효력이 어떻게 생긴다? 없어진다.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 체크. 존재하는 취소권을 가진 취소를 주장할 때만 이거는 차이점이네. 왜? 여기서는 주장 없어도 상관없다 했는데 여기서는 주장을 해야 돼. 그럼 무효와 차이가 있대. 그리고 또 취소권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돼 버린대.
그러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취소를 소멸한다. 취소를 없앤다. 그러면 취소한 게 없어지는 거는 다시 법률행위가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라고 아크에서 했단 말이야. 아까 말했지. 지문을 길게 하는 방법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말인 것처럼 쓰는 것뿐이야.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하기가 돼. 뭔가 새로운 게 나오네? 그치? 왜냐면 무효를 해버리면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머리를 쓴 거야. 전환해. 또는 추인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대. 자, 이게 뭐냐?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거래. 말이 어렵네? 무효라는 게 바로 뭐다? 이미 성립된 행위를 잠깐 법률 행위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자. 법률 행위라는 거는 위에서 나왔잖아. 법률 행위가 일어나고 그다음 효과까지 발생하는 거야. 일단 그럼 무효 다시 내려가면 무효는 행위가 유효한데 여기서 뒤에 나오네. 행위는 유효한데 효력이 불충분한다고 얘기했어. 이미 행위는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인정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밑에서 다시 또 성립된 법률 행위는 있다고 했잖아. 이거 전제로 가는 거 위에서 이미 나왔잖아. 이해됐지? 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이는 어떻다? 가능하다. 자,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보통 이제 다른 시험 문제에서 막 이런 거 있지. 이렇게 밑줄 쳐버리고 기억에 대한 이유, 기억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추론하세요.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 그럼 당연히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효는 여기서 법률행위 성의를 이미 했었잖아. 앞에서. 알겠죠? 그럼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실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법률행위가 불성실했다면 갑자기 만약이라고 가정을 걸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법률행위가 인정이 안 되면 이해됐어? 그럼 애초부터 추인 안 된다고. 알겠죠? 조건을 살짝 달아줬습니다.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의 나오죠? 자, 그럼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그럼 조건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된대. 당사자가 알아서 어떻게?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돼야지만 가능하대. 말이 어렵다. 그래서 너네 얘들아 평가원은 너네를 대단하다고 안 봐 생각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읽어. 그래서 친절하게 예를 들면 너네 당연히 이거 이해 못했지? 예를 들면 이러고 또 예시를 해주는 거야. 징계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징계 휴직으로서 갖추고 있을 때 그때는 전환해서 유효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현이가 그럴 리는 없는데 이제 청각 시간에 막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막 놀면서 막 이제 그 썸녀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놀다가 걸린 거야. 기준이니까. 그래서 막 걸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너 왜 이랬어? 이러면서 선생님이 얘를 잘라버려. 근데 우리 이제 그 학원에서는 내가 원장이니까 내가 너네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 있지. 근데 하지만 회사에서 있지. 직원을 마음대로 자르면 이 직원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어. 이 해고는 부당하다. 그러면 이제 징계 해고 사유들이 여러 개가 법적으로 있거든. 근데 거기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나는 길을 못 잘라.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나는 걔를 못 자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든 얘를 벌 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뭔가 징계라는 거는 이제 벌로 어떻게? 너 휴직, 너 한동안 나오지 마. 이렇게 휴직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위에 있는 말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인지 한번 봐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징계 해고를 했는데 이게 무효였어. 무효라는 걸 알았어. 그치? 아, 징계 해고는 안 되는구나. 법적으로. 그러면 조건을 징계 휴직으로 전환해야지. 라고 했을 거다. 얘가 미리 알았더라면 얘가 이걸로 적용해서 했을 거다. 라고 하면 이 전환을 인정해주겠다. 이거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때는 유효 처리. 그래서 무효행위를 이제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갖추지 못했던 효과를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해서 그래서 인정하도록. 그러니까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하는 소급하여 유효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환이가 졸업을 하고 선생님 밑에서 일을 했어. 근데 보니까 맨날 땡땡이 치고 막 관리도 안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당연히 선생님은 징계를 해야겠죠. 알고 보니 맨날 지각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징계를 할 건데 징계를 할 때는 요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요건을 그냥 따로 증거물을 안 모으고 그냥 너 나오지 마. 너 됐어 잘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징계해고 이거 부당하다라고 나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다시 어떻게 뭔가 근데 휴직으로 하면 이거를 아까 뭐라고 한다? 전환으로 한다. 그치? 근데 이게 추인한다는 거는 너 그렇게 한다 그러지? 판사님 잠깐만요. 제가 증거물 다시 모아서 올게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얘가 지각한 거, 몇 날 며칠에 얘가 땡땡이 친 거, 몇 날 며칠에 딴짓함 이런 것들을 죄다 다시 모아서 증거물을 다시 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요건을 성립해버리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되는 거야. 이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처음 성립한 때가 아니라 그냥 추인한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해버린다. 알겠죠? 요게 이제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민법인 이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돼. 민법은 이제 우리가 제일 모의고사에 사회법 지문 하면 많이 나오는 게 형사법, 사회법 이거든. 형사법은 너네가 이제 사기를 먹었어. 선생님 사기 먹은 적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중고나라에서 노트북 사기를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쌤이 이제 형사고소, 민사고소 이제 겁주려고 싸게 하고 나가 똑같이 사기받은 애를 300명 모아가지고 내가 고소장 다 써주겠다 이랬어. 그 300명 다 환불해주더라고. 나만 빼고. 내 거만 빼고 다 환불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또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이제 민법이랑 뭐랑 해가지고 싸그리 다 넣었더니 전화가 와서 사죄를 20대더라고. 사죄하면서 이제 노트북 값보다 더 얹어서 주더라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봐봐. 민법은 형사법은 뭐냐면 형사법은 그 형사님이요. 얘가 잘못을 했어요. 처벌해 주세요.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기를 받아서 그 돈을 나한테 돌려주는 건 아니야. 그건 돌려주지 않고 벌만 받는 게 형사법이야. 그럼 나는 얘한테 내 사기받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돌려받으려면 민법, 민사를 해야 돼. 그게 민법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미 무효행위 한 거를 추인을 인정하진 않아. 인정하지 않아.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의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가 한해서는 자 여기 딱딱 끊어봐.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인정하지 않는데 무효의 원인이 사라지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자 기존 법률 행위는 무효이어서 어떻게 다시 추가적으로 한 경우 그때만 인정을 해준다. 원래는 인정하진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니까 잘 체크해놔야 돼. 항상 시험 문제는 예외적인 사례에서 많이 나오죠. 그럼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행위 무효면 당연히 어떻게 돼? 효과도 무효가 된다.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그래서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이제 청구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까 졸지 마세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5천만 원을 보상 배상해 주세요. 라고 얹어놓는 게 그게 청구한다는 거야. 너한테. 네, 이해됐어? 자,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는 거지. 효과가 없어졌으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채무가 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거고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면 어떻게? 그거는 부당이득, 부당하게 받아간 거잖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반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가 돼. 무효는. 앞에서 했었잖아. 근데 부당이득 반환 소멸 시효가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10년 단위인 걸로 기억하긴 해요. 재밌죠? 재밌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요거 문제도 보긴 하셔야 되는데 지문 먼저 싹싹싹 볼게요. 알겠죠? 요 그 다음 질문 바로. 이거 이따가 시간 한번 주고 문제 풀게 해줄게.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끊고 당연히 얘들아 이거 너네 이거 아는 친구는 다행히 있겠지만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서론에서 보통 정의 나온다 했었죠? 디지털 이미지에 저작권이나 배급자,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특정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 그거를 워터마크라고 한대. 이 삽입된 정보를 워터마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킹이라고 한대. 그러면 디지털 이미지에 무단복제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저작권 주장 수산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너네 그래서 불법으로 뭔가 유포하잖아.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다. 추적이 안 될 것 같잖아. 그 저작권 선생님이 이제 문제집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저작권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거 저작권 따로 찾는 애들도 있고요. 그 PDF를 받거나 뭔가 받잖아. 교재 검토해 놓으려고. 그러면 워터마크를 다 다르게 줘. 선생님들별로 다 다르게 줘. 배우들도 대본을 줄 때 워터마크를 다 다르게 표시해. 다르게. 그래서 뭔가 한쪽이 유포가 됐을 때 그 유포된 자료의 워터마크를 확인해서 뒤로 추적하는 거야. 걸리는 거야. 누가 최초 유포자인지. 내 제자 중에 한 명 걸려가지고 경찰서 새벽에 출두하고 그랬거든. 그 블로그에다가 소설 같은 거를 막 올려서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배상금이 세요 얘들아. 그러지 마. 알겠죠?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 공간 영역 활용 방식과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 영역 활용 방식으로 LSB 치환 방법이 있대. 말이 벌써 어려워져. 머리 아파하지 마 얘들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흑백 원본 얘는 공간 영역 활용 방식이라고 했고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재. 원리를 볼 거래. 여기서부터. 자 그럼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 0에서부터 255까지 정수값을 가지는데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색상의 밝기에 따라서 막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 밝기가 얘들아 검정색 어두울수록 0에 가깝고 밝아질수록 흰색에 가까워질수록 255 최대값으로 가능하네. 자 그럼 이를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로 나타내면 얘들아 이런 표시 있으면 보라는 얘기긴 합니다. 알겠죠? 네, 한번 보긴 하자. 8비트, 비트라는 거는 이진 기수편을 비운 단위인데 0과 1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0, 1비트, 1비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0, 1, 2비트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픽셀은 검은색 그래서 0, 0, 0, 0, 0 쭉 이렇게 흰색인 1, 1, 1, 1, 1까지 총 250. 그러면 봐봐. 0은 검은색이라고 했었지. 그럼 올 다 0, 0, 0이 되면 검은색이 되는 거야. 올 다 흰색이 되면 1111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자 그러면 총 256가지의 값 중 하나를 갖게 되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흰색에 그럼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쉽고 요것도 자 이제 하나씩 해 하나씩 숫자가 크면 흰색 조건 그리고 이때 각 픽셀의 8비트 데이터 중 가장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자 왼쪽에 위치한 상위 비트가 여기를 이제 이쪽 왼쪽에 차지하는 거를 상위 비트라고 할 거래. 그치? 그 비트가 바뀔수록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쉽고 오른쪽 하위 비트가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상위 비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네. 자, 그럼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 그러면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라고. 여기가 LSB구나. LSB구나. 말한 대로 체크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LSB 취한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에서 그럼 우리가 LSB를 취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LSB를 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픽셀에 대한 색깔 얘기였어. 색깔 얘기였어. 왜냐면 우리가 LSB를 공부하긴 하는데 너네가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LSB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이미지에 먼저 픽셀 값들을 설명을 했었어야겠거든. 비트 값들을 먼저 설명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설명을 넣고 다시 우리가 얘기하려는 LSB로 다시 얘기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하시면 지문 흔들림 없이 풀 수 있어.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 LSB에 하나씩 나누어 숨겼는데 자, 봐봐. 시각적인 변화를 주면 안 된다고 위에서 이미 얘기했어, 얘들아. 어디서 얘기했냐면 맨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이라고 이미 말을 해놨어. 그래서 얘들아 너네 막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면 뭐야? 이거 워터마크형을 표시하기 위해서인데 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굳이 막 찾아내서 수정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해됐나요? 숨겨두는 거야. 워터마크 이미지 픽셀 데이터의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를 하나씩 나누어 숨겨놓는데 각 픽셀마다 숨겨놓는구나. 왜? 시각적인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 이것도 이유에 대해서 추론하라는 거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때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은 8개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에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대.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말이 여기서부터 너무 어려워지네. 자, 그럼 봐봐. 픽셀의 8개 비트 중 LSB에만 여러 비트에서 중에서도 데이터를 LSB에만 넣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삽입하려면 몇 개가 필요하다? 나누어서 숨긴다고 했으니까 픽셀 8개. 잘라서 넣다 보니까 8개의 픽셀 값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작다면 삽입할 수 없게 된대. 자, 그럼 봐봐. 워터마크 이미지 일부를 삽입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 삽입 비트 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LSB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했죠. 데이터는 픽셀이 필요한 거고. 근데 픽셀은 이제 한 픽셀 데이터 삽입을 위해선 8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말이 어렵죠?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픽셀 수가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픽셀 수가 많으면 시각적 변화가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난다는 거. 생각해봐 얘들아. 이 그림에 이렇게 찍는 거랑 엄청 큰 그림에 찍는 거랑 눈에 뭐가 덜 띄겠니? 그치? 그리고 심지어 이 점을 이렇게 쪼개서 찍는 거랑 여긴 더 쪼개질 거 아니야. 더 넓게 펴바르니까 훨씬 더 연해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를 더 짜잘짜잘짜잘 숨길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겠니? 그치?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으며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변화가 감지가 어렵대. 그러나 워터마크 삽입 때 이미지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워터마크 쉽게 제거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를 조작해버리면 제거되잖아. 워터마크 제거해버리면. 자, 그럼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제부터 또 얘기할 거래. 자, 이젠 주파수 영역이야. DCT라고 있는데 이건 주파수를 쓴대. 자,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값의 주파수 값으로 만드는데 공간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바꿔버리네. 이미지를 DCT를 적용하면
자,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 값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낮은 주파수 값으로 하면 되고, 밝기 차이가 크면 높은 주파수 값으로 한대. 그럼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각 픽셀의 색상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주파수값 분포표를 얻을 수 있고, 이 분포표에서 좌측 상단으로 값이 낮은 주파수 값, 우측 하단으로 가서 높은 조에 분포하게 되는데, 이미지 색상이나 따라서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을 다르게 나타나고, 이때 색상값을 주파수값 형태로 사입한 후 역변화 수식에 따라 변화하면 자, 너무 어렵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을 실은 지문을 읽을 때 문제를 풀 때 그냥 팁을 주자면 나는 이렇게 과정 있잖아. 과정이구나 넓게 체크해버리고 문제로 그냥 바로 들어가. 어차피 너희가 이거를 지금 꼼꼼히 본다고 해서 물론 이제 정말 기억력이 이제 완벽한 친구들은 한 번에 읽고 과정까지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과정이구나 하고 문제의 지문 보면서 직접적으로 과정을 다시 그때 문제 필요할 때 그때 다시 보면 돼. 그리고 요즘 수능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 많거든. 방금 아까 선생님 앞타임에 고3에 이제 잠깐 봐주는데 거기서도 막 어렵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문제 풀 때는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 여기다가 시간 잡아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우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씩 볼게. 자, 어떻게 하냐? 일정한 크기로 나눠. 그리고 아까 DCT라는 거는 이 공간값으로 주파수값 이거 바꾼다 했었잖아. 그러면 변환해야지. 그치? 픽셀은 공간값이라고 했었잖아. 공간값을 주파수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주파수 값 분포표를 얻고 그럼 그 분포표에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거,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분포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보를 준 거지? 그러면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영역은 비율을 다르게 나타나고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생산값을 주파수 값 형태로 사입한 후 다시 역변환 수식을 해서 변환하면 어떻게? 어느 주파수 값에 삽입하든 워터마크 원본 이미지의 전 영역에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그래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쉽게 풀어줄게. 픽셀 값을 했다가 다시 주파수 값으로 갔다가 여기 다 숨겨놓고 다시 픽셀 값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니까 주파수 값이면 다 이제 넣을 수 있으니까 골고루 분포되니까 상관이 없을 거다. 자, 그럼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 성분 변화에는 민감하나 높은 주파수 성분에는 변화가 둔감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의 분포하는 영역에 삽입하면 된다. 왜? 둔감해서. 자, 그러나 JPG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자, JPG 같은 경우는 압축은 뭐다? 이 높은 주파수 요소를 제거한대. 그러면 높은 주파수가 분명 오토마켓 삽입하면 어떻게 돼? 삭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경계면에 해당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넣으면 돼. 알겠죠? 높은 거에 넣으면 오토마크 들킬 필요가 없잖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압축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압축했을 때 높은 주파수 값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그 경계면. 높은 거, 낮은 거, 그 경계면. 이 방법은 이미지 왜곡이 적어서 시각적으로 원본 이미지의 차이를 식별하게 어렵고 삽입할 데이터 이미지의 영역이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변환 과정을 거쳐도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되지가 않는데 그러나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 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의 개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미지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네요. 이건 한계점 열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쓱 풀어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사회지문부터. 자, 얘들아, 한번 30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30번에 얘들아 내용일치 혹시 틀린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답은 1번이거든. 틀린 사람 손 없어? 틀린 사람? 오케이, 미안. 31번의 정답은 5번. 32번의 정답은 2번. 그리고
33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얘들아 잠깐 넘어가지 말고 내용 일치니까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어디가 틀렸는지는 한번 하자.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왜 틀렸어? 왜 틀렸어? 그치, 행위가 인정돼야 된다 했었잖아. 그래야지 행위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지 이게 전환이나 추인이 되는 거지. 이건 분명 지문에도 있었어. 찾아줬었어요. 자, 31번의 정답은 5번은 왜 틀렸을까? 이것도 내용 일치잖아, 얘들아. 30번, 31번은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자, 니은이 뭐지? 법률행위의 취소는 기업과 달리 특정인 주장이 없어도 안 된다 했었죠. 그쵸? 있어야 된다 했었죠. 무효와 다르다고. 자, 그러면 32번의 정답은 2번.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밀증서의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갑의 사망 후 이 유언증서는 공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아, 여기 밑줄쳐 공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네. 그러면 어떻게? 무효행위가 되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유언증서인 자필명서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어서 어떻게? 무효임을 알았다면 남겼을 것이라 보아서 이거를 어떻게 전환한 거네. 자, 그러면 효력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효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전환의 조건이겠죠. 그쵸? 가능하죠? 혹시 이거 다른 답한 사람 몇 번 했어? 3번, 4번? 3번, 4번 잠깐 보도록 할게. 자, 그럼 A의 부족한 효력이 추후에 보충돼요. 자, 봐봐.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 풀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봐야지. 추인이 아니라 이건 뭐 말하는 거였는데, 전환을 말하는 거잖아, 아예. 그치? 그러면 3번은 안 되겠죠. 보충 자체가 추인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A는 B로 바뀌면서 무효 원인이 소멸되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건 왜 틀렸을까? 왜 안 될까? 무효 원인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다른 법으로 바뀐다 했잖아. 다른 법률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의 정답은 3번인데 3번은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소급해서 이거 얘들아 아예 일치였어. 심지어 일치였고요. 한번 문제도 다시 한번 보자. 가의 이유라고 얘기했는데 가가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 처음 성립한 때 유효된 거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본다. 이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혹시 다른 답한 사람? 이건 좀 어려웠을 텐데. 다른 2번하고 또 몇 번? 2번, 5번 잠깐 보자. 골고루 다 나오네. 자, 추인으로 인해 무효행위의 유효 요건이 보충되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추인으로 인해서 유효 요건이 보충되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발생시킬 아니 추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무슨 소리시죠? 자, 2번은 자, 5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도록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도록? 아니야, 인정한다고 했었잖아. 몇몇의 경우는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됐나요? 2번, 5번은 진짜 다른 반에서도 거의 안 나왔다고. 1번, 3번, 1번, 3번, 4번. 됐습니다. 자, 얘들아, 34번도 보도록 할게. 34번. 이거. 34번. 34번의 정답은 3번. 35번의 정답은 1번. 36번의 정답은 3번. 37번의 정답은 2번. 38번의 정답은 1번. 자, 얘들아, 여기 4번부터 보자. 34번에 얘들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면 여기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있어? 이거 틀린 거는 문제의 의도를 이해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 35번. 어디가 틀렸을까? 이것도 얘들아 일치인데? 그렇지. 자, 그럼 36번 얘들아 뭔가 어려워 보이죠? 내가 3등급 밑에다 이런 경우에 친구들은 겁내지 말고 넘어가요. 제발. 모의고사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LSB 치환 방법을 통해 흑백 이미지에 또 다른 흑백 이미지를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과정을 도식화했대. 자, 그러면 3번이 왜 틀렸을까? 어, B에
B에 픽셀 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워터마크 이미지가 얘들아 B가 뭔지를 확인해야지. 워터마크 이미지가 커진 거잖아. 원본 이미지의 그 픽셀 수가 아니라. 이해됐어? 그러면 시각적 변화가 당연히 커지겠지. 영향 가겠지. 이해됐나요? 티가 나겠지. A의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는 180이다. 왜냐면 이 픽셀 수와 비트 수가 일치한다고 했었거든. 지문에서. 어디에 있었냐면 또 내가 또 친절하게 찾아줄게. 여기. 됐나요? 자, 또 다른 거 질문? 없다면 37번. 이건 DCT네. 자,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3등급에서 좀 깨뜨리고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인데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그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은 꼭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1, 모의고사 내까지는 실은 그림 꽤 많이 나오거든. 그림 활용 많이 하세요. 물론 고3 거 가면 너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아직은 고1이시니까 이렇게 나오면 확인해서 풀면 훨씬 더 편하거든.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인데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주파수 분포. 자, 다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한 원본 이미지가 변화가 더 크겠군. 왜? 왜 그럴 것 같아?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네? 색깔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밝아지네? 자, 왜? 왜 이게 적절해? 상단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낮아지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클 거라고 추론이 돼, 안 돼? 되겠지. 자, 혹시 다른 답한 사람? 응. 몇 번 했는데? 5번. 가나다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고 했어. 왜냐면 다르다고 얘기했거든.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또 다른 답은 없어? 얘들아 38번 제발. 내가 38번 틀렸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어휘력이 정말 없구나. 방학 때 얘들아 너네 고등학생들이라서 유감이지만 어휘 책 읽어서 어휘력을 늘리겠다. 늦었어. 그냥 어휘책을 사서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시면 돼. 추천 교재는 쌤이 또 추천해줄 수 있으니까 방학 때 하세요. 자, 38번의 정답은 1번인데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친구 없죠? 그래도 요 반에는 없네. 다른 반에 있거든. 인정할 수 없다고.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 그래서 막 빡빡 우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나머지는 됐고요. 더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끊었다가.